지금부터 송파쌤 인물도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실내 집합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최소화하여 사전 신청하신 구민들을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강연은 송파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요약된 영상을 게재할 예정이니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지방정부 최초의 독자적 교육 모델인 송파쌤을 만들어 송파구를 교육 1위 도시로 만들어가고 계신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빨리 하고 내려가야죠. 반갑습니다. 송파구청장 박성수입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송파쌤 인물도서 특강에 귀한 걸음 이렇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뭐 최근에 그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것인데 아마 동학개미, 사학개미 하면서 요새 우리 젊은이들까지도 주식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식 계좌 수가 사상 처음으로 4천만 개를 이렇게 돌파했다고 합니다. 급증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개인 투자자 수도 이제 1천만 명에 1,00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만큼 현명하게 투자하시고 또 자산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그 지식을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전문가이시죠. 메리츠 자산운용의 우리 존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존리, 그러니까 이씨 성가셨고요. 이름은 존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리 대표님은 지금 전국의 수많은 분들에게, 사람에게 금융교육을 하기 위해서 경제 독립버스를 타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도시를 이렇게 다니신다고 합니다. 또 우리 송파구만의 특화된 교육 지원 체계인 송파쌤의 인물도서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금융 문맹 탈출 주제로 우리 국민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소 금융과 또 주식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우리 주민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송파구가 이제 송파만 교육 지원 체계인 송파쌤을 통해서 오늘의 금융 특강과 같은 다양한 교육을 지금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금융교육학회에서 실시한 학교 금융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학생들도 94% 이상이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향후 97% 정도 학생들은 향후 금융교육이 금융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답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금융교육은 이제 지역을 넘어서 도시나 국가의 경쟁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는 송파쌤을 통해서 우리 국민분들께서 실생활에 유익한 여러 가지 금융교육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인물도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부자 되기를 위해 열심히 금융교육을 전파하고 계신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좀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특히 제가 송파구에는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자산운용사는 보통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 하나만 있죠. 저희 회사 본사는 강북에
북촌에 있습니다. 근데 지점을 처음에 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고 오금역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SRT 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지방에서 아이들이 대치동에 가려고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대치동 가는 대신에 거꾸로 타고 오금역에서 내려서 그 사교육비를 쓰지 말고 그 돈으로 투자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오금역을 택했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 금융교육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 사람과 가난하게 된 사람, 그 다음에 국가가 부자가 된 국가와 가난하게 된 국가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부자가 된 나라들은 특별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유태인은 왜 부자가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유태인은요, 태어나자마자 아이들한테 저금통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저금통에 돈을 넣으면서 그 목적이 뭐라 그러냐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신이 준 선물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또 뭘 가르치냐면요, 돈이 신이 준 선물인데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가르칩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라고 하냐면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가르쳐요. 돈을 다스리라고 가르칩니다. 다르기 위해서는 돈을 일하게 하라. 그거를 가르쳐요. 그리고 12살이 지나서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해요. 유태인들은. 그래서 그 무슨 의미냐면요, 12살까지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준 선물을 내가 부모가 그 아이를 대신 길러준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유태교죠. 대신에 13살 때 그 아이가 독립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살부터 이제는 네가 성인이다. 성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네가 앞으로 네 갈 길을 찾아가라. 그런 겁니다. 성인이다. 그래서 성인식 날 뭐를 하냐면요, 사람들이 선물을 갖고 와요. 친척들이. 돈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 돈으로 투자를 해라. 이걸로 경제 독립을 하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모이는 돈이 한 6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13살짜리 아이가 그 6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서 나중에 큰 돈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안 사주고요. 그 다음에 시계를 갖고 와요. 시계라는 건 뭐냐면 시간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돈을 버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요. 어려운 동족을 도와주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의 인구의 유태인의 인구가 2%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 자산의 20%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돈을 일하게 하라 가르치잖아요. 그게 굉장한 거예요. 돈을 일하게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돈이 일하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은행이죠? 증권회사죠? 보험회사죠? 그거를 미국에서는 유태인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골드만삭스니 모간 스탠리니 JP 모간이 전부 유태인 회사예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굉장히 빨리 알았고, 그 다음에 그 금융기관을 다 독차지한 거죠. 근데 그거에 반대해서 다른 나라 민족은 그걸 중요성을 몰라요. 돈 일하게 하는 걸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멀리 하라고 배워요.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죠.
돈을 돌처럼 알아라. 아니면 돈이 중요하지 않다. 아니면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칠까요? 돈 걱정하지 마. 공부만 잘해. 그게 최악의 교육이었던 거예요. 한국은. 우리는 너무나 모르게 그걸 당연시적인 거죠.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 놀랐던 게 노후 준비된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58년생인데요. 제 친구들 공부 잘했건 못했건 뭐 대기업에 다녔건 은행에 지점장을 했건 안 했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대부분 나가라 그러죠. 나간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힘든 일을 해요. 그 나이에 직장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노후 준비 안 된 사람들의 비율이,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직장을 잡아야 되는 비율이 한국이 세계에서 몇일까요? 1등이에요. 월등하게 1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이제 고국인 한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근면한 민족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는 개개인의 삶은 이렇게 힘들까? 결정적으로 뭘까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걸 아무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돈을 쓰는 것만 가르쳐 줬어요. 돈이 일하는 걸 안 가르칩니다. 또 하나는 돈에 대한 철학이 없죠. 돈에 대한 철학이, 야, 그런 게 많아요. 특히 보면 돈이 뭐가 중요해? 돈이 없어서 행복해. 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는 말을 못하게 해요. 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유태인처럼 우리는 뭐를 가르쳐야 돼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근본이죠. 근데 제가 강연을 지금 아마 제가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강연 숫자로. 한국에서 거의 하루에 2번씩 강연을 합니다. 굉장히 지쳐요. 그리고 지방에도 가고 그러는데요. 아직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은 안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앞이 보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될 거다. 왜 미국은 왜 부자가 됐을까? 왜 한국은 그 경제는 발전했는데 왜 빈부격차가 심할까? 일본은 왜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일본은 미국의 유태인과 정반대의 라이프를 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제가 봤을 때 희망이 없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일본은 그 경제가 계속 침체가 될 거예요. 그 일본이 그렇게 된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게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식들, 내 손자들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그럼 부자는 누굴까? 저 사람은 왜 부자가 됐고 나는 가난할까? 저 집 아들은 부자인데 왜 우리 집 아들은 가난할까?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결정적인 게 있죠.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냐면요. 이런 교육을 받아요. 남을 위해서 일해라고 배워요. 그리고 이 돈이 일하는 걸 안 가르치고 돈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교육을 받는 겁니다. 반쪽짜리 교육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취직을 잘해서 월급을 받으면 사람들은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는 거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직장에 잘나고 착실한 거는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직장에 다니다가 한 일주일 안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책상이 없어지겠죠. 해고되겠죠. 그거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반대는 뭘까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서 내가 설사 회사를 일주일 안 나가더라도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게 돈을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본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그거를 유태인들은 아는 거고 일본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은 그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한국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은 어디로 가야 될까? 일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유태인으로 가야 됩니까? 유태인으로 가야죠. 근데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은.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걸 자페니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일본화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일본화가 되는 거예요. 일본처럼 되는 겁니다.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투자를 안 하고 있고 기업은 창의성이 없고 그게 일본이에요. 근데 한국은 시간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6년 전부터 전국을 다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발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를 깨달아라. 당장 시작해라. 유태인이 저렇게 부자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유태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야, 이 사람들은 이래서 부자가 되는구나 압니다. 아까 얘기했죠. 일찍 시작하죠. 13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유태인들은 결정적으로 온 식구가 같은 시간을 저녁도 같이 먹고요. 아침도 같이 먹고 점심도 같이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유태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봐요. 대신에 금요일 날은 해지기 전에는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갑니다. 온 가족이 같이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어른 취급해요. 13살부터 성인식을 했잖아요. 어른 취급합니다. 돈 얘기를 해요. 주식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러워요. 돈에 대한 얘기하는 게. 일본은 어떻게 할까요? 일본은 가족이 안 만납니다. 아빠는 회사에서 끝나고 어떻게 집에 안 가고 회식하죠. 골프 칩니다. 주말에는. 한국은 한 발짝 더 나가요. 엄마가 교육을 안 합니다. 하청을 줘요. 학원에 하청을 줘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부모님이 아이들을 교육을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이는 평생 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아요. 어떤 교육을 받죠? 공부 잘하라는 교육을 받아요. 근데 공부는 다 잘할 수 없죠.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다른 걸 더 잘하는데 한국은 무조건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싫어하는 아이도 무조건 학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끊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그런 겁니다. 음악하고 싶은 아이는 음악하고 미술하고 싶은 미술하고 사교육비를 당장 끊어야 돼요. 처음에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요 저보고 과격하다고 그래요. 저는 과격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과격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경쟁력 있는 창의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그걸 막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보다 더 빨리 일본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원과 우리나라 자산이 있잖아요. 유태인들은 왜 부자가 됐느냐?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6천만 원이 돈 가지고 한 거 가지고 그 아이들은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돈을 일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하죠? 학원에 갖다 주고 있어요. 학원 선생한테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강사들은 엄청나게 몇백억의 부자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돈은 없고 가난하게 되고 아이들은 창의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은 지쳐있고 이걸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제가 절대 과격한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월급을 받았을 때 그 월급을 어떻게 쓰느냐, 얼마큼 현명하게 쓰느냐, 현명하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개인도 결정이 되고요. 국가도 결정되고 동네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금융문맹이에요. 금융문맹인 겁니다. 금융문맹이 전 세계에서 금융문맹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우리가 글을 모르는 거는요, 글을 모르라도 생활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근데 금융문맹은요,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건 질병이에요. 질병은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대대로 가난하게 돼요. 그렇게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이 금융문맹률을 퇴치하려고 온갖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금융교육도 하고 주식 투자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전혀 그런 교육을 안 했고, 일본은 이미 늦었어요. 끝났어요. 일본은 방법이 없어요. 한국은 시간이 있어요. 15년도 시간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처음에는 5년 전, 6년 전에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말도 안 돼 그랬다가 지금은 또 너무 과열이죠. 근데 일단은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고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돈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경제적 독립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노후 준비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철학이에요. 철학이고 몇 가지 저는 미국에도 오랫동안 살았고 한국에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양쪽이 다 보여요. 양쪽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사람은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는 라이프를 살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경제적으로 괜찮겠구나.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나중에 큰 후회를 할 라이프를 살고 있어요. 누군가 얘기를 해줄 것 같기 때문에 저도 계속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방에 가서도 많은 학생들 그 학교 지방자치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와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든데 보람은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액션이 없어요. 사교육 끊으라고 그랬는데 끈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내가 계속 해도 될까 안 할까 합니다.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몇 명이 연락이 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실천을 해봤더니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힘을 얻습니다. 최근에는요, 이렇게 길거리 가는데요, 중학생 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한테 야, 존리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너희들 나를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요, 유튜브 봤대요. 근데 너무 동의한대요. 제가 하는 얘기에. 근데 문제는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래요. 빙고. 이제 시점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액션, 과감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면 부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대답이 없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자녀들 부자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 가난하지만 대학 교수 만들고 싶으세요? 그죠? 부자 만들고 싶죠? 근데 행동은 아이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어요. 왜 가난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부자들은 누구예요? 회사 사장님들이죠. 직원이 부자 된 얘기 들어봤어요? 사장님이 다 부자 됐죠? 그러면 아이들을 사장하라고 그래야 돼요? 직원대로 가르쳐야 돼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사장되라고 해야 되죠. 사장되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한테 야 사장되라고 얘기해야 되죠. 사장돼. 야 회사 차려.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가르치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 다 남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죠. 다 남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문맹인 거예요. 한쪽으로는 부자가 되라고 그러면서 가는 방향은 부자가 될 수 없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태인이죠. 이스라엘은 대학생들한테 너 뭐 할래?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 창업하겠다 그래요. 다 창업하겠다 그럽니다. 중국은 뭐라고 그럴까요? 중국 학생들은 40%가 창업하겠다 그래요.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너 뭐 할래? 일본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세븐일레븐에 가서 일하겠다 그래요. 농담이 아니에요. 세븐일레븐에 가서 일하겠다 그래요. 적당히 먹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렇게 합니다. 한국은 뭐라 그럴까요? 엄마가 못하게 해요. 전 하고 싶은데 엄마가 절대로 못하게 해요. 그래서 왜 못하게 해? 위험하잖아. 아니면 공무원에. 이게 대한민국을 미래를 엄청나게 어렵게 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부자 만들어자. 부자 만들자. 유태인이 왜 부자가 됐을까요? 그럼 몇 가지입니다. 근데 한국은 그 뭐죠? 엄마는 하청을 주죠? 또 아빠는 뭐 합니까? 아빠는 골프 치러 가요. 아이하고 시간을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아이는 지쳐 있죠. 왜 지쳐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보세요. 밤 12시까지 학원에 있는 애가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한 거 하는 거예요. 아유, 공무원 하지. 대기업 들어가지. 대기업도 못 들어가죠. 들어가고 싶어도.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위험을 즐겨야 돼요. 위험을 즐기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공부 못하는 애들입니다. 엄마 말을 거부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르칩니다. 엄마 말 절대 듣지 마라. 엄마는 문맹이다. 맞아요. 엄마 말 들으면 안 돼요. 망쳐요. 과감해야 돼요. 대신에 뭐죠? 우리 아이들한테 끊임없는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하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너 너무 잘했다. 너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었니? 너는 미술의 천재구나. 너는 음악의 천재구나.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다가 큰 영화 감독이 나오기도 하고 미술가도 나오고 유태인도 나오고 유태인들은 과학자도 나오죠. 엄청난 부자도 나오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이 우수할까요? 유태인이 우수할까요? 한국 사람이 훨씬 우수해요. 전체적인 IQ는 유태인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낮아요. 한국은 아주 위에 있습니다. IQ가. 한국 사람은 하려고 하면 해요. 근데 잘못된 교육 시스템, 잘못된 금융에 대한 철학, 잘못된 돈에 의한 철학 때문에 그 기회를 다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난 공부 잘해서 좋은 데 취직했는데 이제 60이 돼서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퇴가 안 된 겁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살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야,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요. 주식 좀 찍어주세요.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저를 만나자는 사람도 보면 대부분 찍어달라는 것 때문에 만나지. 이게 잘못된 거죠. 이미 늦은 겁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럼 그 자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도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공부만 했거든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죠. 서울대 어차피 못 갑니다. 아시죠? 근데 엄마 때문에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엄마 아빠의 짐이 되죠. 그 돈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100% 배신당하죠. 아들은요 200% 배신해요. 저도 아들만 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와이프랑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둘을 예정된 배신자, 옆집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런 비용을 끊어야 돼요. 지금부터 아이들한테 뭘 해야 될까요? 돈을 벌어보게 하는 거예요. 유태인처럼 맥도날드도 들어가게 하고 또 뭐 수박도 팔아보고 친구들하고, 그리고 학원은 절대로 보내지 말고 학원 갈 돈으로 뭘 해야 되죠?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아이 이름으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한 아이는 투자를 한 애가 있고 유태인처럼, 한 아이는 사교육비를 썼을 때 30살이 됐을 때 그 두 명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공부만 잘하는 아이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친구들도요, 서울대 나온 친구가 없어요. 안 뽑습니다. 제가 안 뽑아요. 왜냐면 우리 회사에 도움이 안 돼요. 공부 잘한 거 가지고는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애는 라이프 스토리가 있는 애들이에요. 나는 중학교 때 돈을 벌어봤고, 난 중학교 때 투자를 해봤고, 나는 실제로 주식에 투자했더니 손해도 받고 이익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주식에 대해서 투자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애를 뽑을까요? 아니면 나는요 엄마 말만 듣고 학원에 열심히 갔고요, 아무것도 잃지 아무것도 안 했고 공부는 잘했어요. 누굴 뽑을까요? 안 뽑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돈 벌어오는 걸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문제가 한 가정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엔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기 힘든 겁니다. 한국에서 지금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그러죠? 근데 어떤 정책을 써도 출산율 안 올라갑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근본적인 대책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되면 낳지 말라고 낳죠. 한국에서 가장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불행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왜 불행하죠? 엄마 때문에. 엄마가 자기 자식을 전리품으로 알아요. 옆집 엄마랑 비교하는 거죠. 옆집 엄마는 야, 쟤는 서울대 갔다는데 너는 뭐 했니? 그게 한국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비교 문화. 미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치죠. 미국은 숙제도 없습니다. 시험도 별로 없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죠. 대신에 부자 되려고 해라. 부자가 돼서 뭐를 해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선한 부자가 많이 나와야 되죠. 공교육이 미국이 좋을까요? 한국이 좋을까요? 공교육. 미국이 훨씬 더 나쁘죠. 미국의 공교육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신문 날 거예요. 여학생들이 임신해 갖고 와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면요, 애들만 따로 노는 데가 있어요. 그게 미국의 공교육이에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많은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 공교육을 살리려고 할까요? 학부모회에 와가서 아이들 임신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학교에다가 압력을 줍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국은 멀쩡한 공교육을 엄마들이 망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공교육처럼 멀쩡한 나라가 없는데 엄마들이 왜 망치고 있을까요? 옆에 애를 이기려니까 편법을 쓰는 거예요. 사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학원에 가요. 그럼 너만 가? 나도 가야지. 그래서 멀쩡한 공교육을 맡는 게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우리 애만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 애도 못 되고 전반적인 사회가 어두워집니다. 끊임없이 옆을 이기라는 교육을 받은 거는요, 앞으로는 한국은 힘들어요. 어느 나라건
같이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교육을 해야 돼요. 약자를 보호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다 쓰러뜨리라고 배워요. 옆에 애를 쓰러뜨려라. 옆에 애가 80점이야? 너는 90점 맞아야지. 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요. 나라의 짐이 돼요. 나라의 에셋이 안 됩니다. 나라의 에셋이 되는 사람들 뭐예요? 자산이 되는 아이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애가 돈도 많고 그 아이가 부자가 돼서 옆에 이웃을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유태인들 많이 듣죠. 조커버거라고 아시죠? 페이스북 만든 사람. 그 사람 재산이 수십조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전 재산을 환원했어요. 아니,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딸한테 편지를 보냈죠. 유명한 딸한테 보낸 편지가 뭡니까? 내가 너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을 남겨주기 위해서 아빠가 선물한다는 거죠. 멋있죠? 그런 부자가 많이 나와야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계속 어떤 교육을 시키냐? 옆에 애를 쓰러뜨려. 우리 아이들이 경쟁할 대상은요, 한국에 없습니다. 미국에 있고 중국에 있어요. 근데 한국은 우리 스스로가 싸우라고 가르쳐요. 옆집 애를 이기라고 배웁니다. 저는 너무 놀란 게 숙제도 안 보여준대요. 그런 아이가 대통령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아이가 판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의 교육은 빵점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빵점입니다. 학원에서 밤 12시까지 있는 아이들은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고요. 부자가 안 될 뿐더러 사회에서 짐이 돼요. 나중에 노후 준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가 책임져야 되죠. 그거를 바꿔내려니까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정말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이요, 금융문맹이라는 거는, 가격이 있어요. 금융문맹을 통해서 우리가 페이해야 될 거, 그러니까 지불해야 될 그 비용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자살률 세계에서 1위입니다. 한국이요. 아시죠? 그 자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도 없고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어요. 일본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 한국, 일본이 세계에서 1등, 2등이에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돈 안 가르치죠. 지금부터 아이들한테 돈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어른 취급해야 돼요. 아이들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우리 집이 지금 아빠가 월급이 얼마고 엄마가 얼마고 빚이 얼마고 아파트를 얼마짜리 살고 있고 아이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아이가 한 살이라도 빨리 알수록 유리해요. 그 아이가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엄마, 우리가 왜 과외비를 이렇게 많이 써요? 내가 대신 공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과외비 끊으세요. 그 아이가 부자가 될까요? 가난하게 될까요? 엄청 부자가 됩니다. 한국은 그조차도 안 물어봐요. 아이는 우리 엄마가 부자인지 알아요. 착각합니다. 절대로 부자 아니거든요. 자본주의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본주의 교육이라는 거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몰라요. 부자가 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요, 누가 더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의 증가 속도는요, 엄청 빨라요. 노동의 증가 속도는 굉장히 늦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월급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죠. 노동의 대가는 근데 자본은 빠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본을 일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금융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를 알아라. 그래서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사교육비 끊어야 되겠죠? 오늘 집에 가시면서 사건 들르셔야 되죠?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돈 안 돌려준다고 해더라요. 그래서 끊으세요. 제 말만 듣고요. 딱 1년만 끊으세요. 미쳤다고 생각하고 끊으세요. 그리고 당분간 옆집 엄마를 만나면 안 됩니다. 옆집 엄마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아니, 엄마가 돼갖고 그걸 안 하면 애가 나중에 공부 못하면 어떡하려고.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의 재산이 늘어나는 걸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공부 못하면 좋아야 돼요? 싫어야 돼요? 좋아야 돼요. 농담 아니에요. 부자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성격이 좀 이상해요. 엄마한테 갑질을 해요. 그리고 평생 갑질을 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엄마한테 미안해요. 효자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돈도 많이 착합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면요, 좋아해야 돼요. 대신에 얘는 판사는 안 될 거예요. 그죠? 의사는 안 될 겁니다. 근데 뭐죠? 그 두 개만 빼놓고는 다 해요. 어느 게 유리해요? 공무원도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 우리 애가 공부 못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미국에 많은 부자들이 있죠? 엄청난 조 단위의 부자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회사에서 잘린 사람들이에요. 잘린 사람들이에요. 잘리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근데 자기가 새로운 세상에 나와 보니까 창업을 하게 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더니 조 단위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초이스가 있는 걸 모르고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성파시에 살면서 자동차가 왜 필요하죠? 저는 오늘 이렇게 오면서 성파에 강연 들어오시면서 차를 갖고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저는 한국에 와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다 차를 갖고 있을까? 저는 한국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게 교통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 너무 싸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자동차를 팔아야 돼요. 그 돈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들어가는 돈이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돼요. 80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요, 엄청난 돈이 됩니다. 차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친구가 태워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친구는 자기가 가난하게 되는 거 몰라요. 저도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직원이 태워줍니다. 오늘도 제가 직원차 타고 왔어요. 그리고 나는 딱 로비에다 내려주고 자기 파킹하느라고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기름값 자기가 내죠? 보험도 지가 내죠? 운전도 지가 하죠? 네? 밥 사줘야 돼요? 밥을 왜 사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보험은 잘 생각해서 들어야 돼요. 보험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요. 보험금 감내라고 못하고 생활 습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난하게 보여야 돼요, 지금부터는요. 절대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다가 가난하게 돼요. 가난하게 보이는 걸 지금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커피 사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학원비 아이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힘들다. 내 사교육비 쓰기에 한 6개월만 끊어보자 해보는 거예요. 대신에 그 돈으로 투자해 주는 겁니다. 제 말 미쳤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혼여행도 가능하면 안 가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없으면서 신혼여행을 막 10박 11일을 가요. 그래서 미쳤구나, 저 사람들. 가난하게 되려고 저렇게 노력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 돈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산이 늘어나는 걸 경험해야 돼요. 나중에는 다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금융교육을 너무 안 받다 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과하다고 얘기를 해요. 미국은 다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요. 차가 필요하지 않은데 제가 살던 미국의 맨하탄에서는 차가 거의 없어요. 다 지하철 탑니다. 한국에 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여기 성파구청에 오는데 왜 차를 몰고 올까? 전 너무 신기해요. 버스가 바로 앞에 있고 지하철에 있는데 자전거가 있는데 왜 차를 몰고 올까? 이게 잘못된 금융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파킹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도 제가 차가 없으니까 친구가 전화가 와요. 야, 너 메리츠 자산운용의 사장이라며. 그래. 근데 왜 차를 안 타고 다녀? 왜 내가 차를 타고 다녀야 돼? 야, 불법이니?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가난한 DNA가 있는 거예요. 그걸 투자라는 거를 경험하지 못하게 그런 겁니다. 가난하게 보여야 돼요, 절대로. 가난하게 보이면 부자가 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능한 물건 살 때 백화점 가지 말고 시장에 가야 되고
또 가능한 한 안 사는 거죠. 그게 투자의 즐거움이라는 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투자의 즐거움이라는 거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투자라는 거는 내가 오늘 커피 사 먹을 돈으로 투자를 10,000원어치 펀드를 샀을 때 처음에는 보잘것 없어요. 근데 그게 복리의 마법이라는 겁니다. 야, 나중에는 이게 엄청난 돈이 됐구나. 대부분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소확행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욜로라는 얘기를 하고 플렉스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더 돈이 없는 사람들, 더 이제 낭비한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헬조선. 그게 다 긍정적인 게 아니죠. 일본이 가면은 부정적인 거, 젊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합니다. 한국도 젊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은 뭐 금수저가 아니면 뭐 옛날에는 금수저가 아니라도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뭐 흑수저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다? 순 거짓말이에요. 제가 만난 부자 중에서 금수저는 거의 없어요. 다 흑수저였습니다. 금수저 있는 아이가 부자 되는 게 더 힘들어요. 이 네 가지. 자동차 웬만하면 팔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 제가 직원들 그렇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자동차 팔으려고 그러는데 그 BMW를 산 친구가 있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담을 했어요. 너는 택시 운전사 할 거다 앞으로. 이렇게. 이게 끔찍하죠, 여러분? 이게 그 금융 문맹이고요. 더 나아가선 정신병입니다. 내가 얼마나 빨리 가난해질까 뛰는 거예요. 이게 한국 현실이에요. 샤넬에서는요, 각 나라마다 가격 정책을 달리합니다. 근데 한국의 봉이에요. 한국 젊은 여성들이. 샤넬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유일하게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정책을 쓰는지 아세요? 가격을 계속 올려요. 그러면 심리가 내가 오늘 안 사면 내일 더 비싸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금융 문맹인 사람들을 위한 속임수예요. 그래서 뭐 샤넬테크라고 그러죠. 지금 사면 나중에 같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교묘한 상술이죠. 근데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이 아침에 기다려서 저걸 사겠다고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게 금융 문맹이에요. 안타깝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재미난 그림입니다. 10%의 사람은 부자예요. 나머지 90%는 가난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그래프에 보면. 왜 10%는 부자고 90%는 가난할까요? 이 10%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구죠? 회장, 사장, 그런 사람들입니다.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죠? 일반 직장인들은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만 일하는 거를 열심히 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부자는 어떻게 되냐?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회사의 사장이면 내가 주식을 다 갖고 있다 치면 종업원들한테 월급만 주고 나머지 다 내 겁니다. 그죠? 근데 종업원들한테 월급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적게 주죠. 많이 줄 이유가 없죠. 멍청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이 사람이 나가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장 입장에서는 비싼 게 돈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장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사장이 못 되더라도 적어도 뭐를 해요? 주식을 소유하고 싶어야 되죠. 그래서 주식을 소유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월급쟁이들이 부자가 될 거는 불가능하다. 월급쟁이가 노후 준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1980년에 401k라는 걸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좋은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월급쟁이들한테 강제적으로 10%씩 월급에서 뛰게 한 거예요. 대신에 세금 혜택을 줬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25살에 첫 직장을 가진 사람이 월급의 10%, 많지는 않지만 10% 뛰어서 주식에 투자했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강제로 한 겁니다. 강제로 또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한국도 15년 전에 이 도입을 했어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도입만 하고 이거를 왜 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돈이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끔찍한 거죠. 주식을 사질 않았어요. 지금도 안 삽니다. 지금도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어요. 일본이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일본 사람도 돈이 일하게 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예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벽장 속에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만 산 거예요. 부동산에 돈이 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부동산은 일하는 자산이 아니죠. 부동산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하죠. 매출액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거죠. 제가 유튜브에 부동산 집착을 버려라 그랬다가 저는 평생에 먹을 욕을 다 먹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요. 계산할 줄을 몰라요.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적당한지 계산할 줄을 몰라요. 그냥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안 사면 큰일 났다. 나중에 큰 낭패를 볼 겁니다. 한국의 부동산 투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부동산이 조금만 잘못되면 다 무너져요. 주식의 투자 비중이 세계에서 꼴찌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교육의 심각한 문제죠.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정확하게 일본하고 똑같아요. 심각하죠. 근데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가 되면 국가는 계속 경쟁력을 잃어가게 되고 개개인은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요, 필수인 거예요. 필수인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본주의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은 스탁옵션이라는 게 있죠. 종업원들한테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너 노후 준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요. 1년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직원들한테 자기네 주식을 20%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종업원들이 그 주식을 사면서 주식 일을 하니까 노후 준비도 되는데요. 유일하게 안 사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구글 직원인데, 한국의 구글 직원인데 그 주식을 안 삽니다. 뭘 사요? 백을 사요. 백을 삽니다. 그게 너무 처참한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교육을 안 받아요. 가난하게 되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러고서 요새는 또 유튜브가요, 저를 또 디스하는 유튜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말을 다 반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살에 노후 준비 안 되면 큰일 난다. 100살까지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반박이 뭔지 아세요? 야, 100살까지 살지 어떻게 알아? 굉장히 체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해야 된다. 야, 저 사람 말 듣지 마. 만약에 옛날 은행 샀으면 IMF 때 망했으면 어떻게 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게 한국의 전염병이 심각하구나. 병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가난을 미화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 우리 젊은이들은요, 무기력하면 안 되죠. 나도 다 부자가 되고 싶어야 돼요. 미국의 젊은이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들이 그 창업을 해서 큰 부자가 돼서 옆에 사람들 도와준다는 사람이 많이 나올수록 그 나라에는 굉장히 건강한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빈곤율이요, 한국이 월등하게 1등입니다. 한국이 노인 중에 2명 중에 1명은 빈곤층이에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직업을 구해야 되는 비율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인 겁니다. 제가 이만큼도 과장한 게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에 와서 어떻게 이렇게 걱정들을 안 할까, 노후 준비를. 어떻게 이렇게 다 물어봐요. 제가 제 나이 때 사람들한테 어떻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난 적당히 잘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래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영리해야 되죠. 자본주의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펀드를 투자하는 거를 물어보죠. 펀드를 왜 투자하세요? 미국에서는 당연히 노후 준비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은 뭐라고 그래요? 단기간에 돈 벌고 싶은 거예요.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10명 중에서 2명밖에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심각하죠. 근데 왜 안 돼 있느냐? 자녀 때문에 안 돼 있어요. 배신자들 때문에 안 돼 있는 겁니다. 배신자한테 돈을 쓰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면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경제동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노후에 큰 위안이 되죠. 근데 아이가 결혼하려고 돈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또 아파트 사는데 돈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다 뺏깁니다. 안 뺏기려면 아이들을 부자로 만들면 돼요. 근데 부모가 돈이 없으면 아이들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옵니다. 돈이 많으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사교육비를 끊어서 그걸로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길거리 가다 찍은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스쿨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거 망하게 해달라고. 이거 망하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 아이들한테 잠을 안 재우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엄마들의 문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아이들한테 절대 엄마 말 듣지 말아라. 엄마가 너의 인생을 망칠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경쟁력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부자가 뭐 100억 이런 사람이 부자가 아니죠. 조 단위가 부자예요. 조. 상상을 못하죠. 이번에 쿠팡이 미국에 상장했죠.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00조. 우리가 아는 쿠팡이 100조래요. 가치가. 상상을 못했죠. 그러면 우리 아들이 쿠팡 주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100조 재산가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애가 공무원 됐으면 재산이 얼마일까요? 20만 원. 어떤 거, 우리 자녀들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 단위의 부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조 단위의 부자가 얼마나,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나오나 비교한 겁니다. 미국이 1등이죠. 놀랍게도 2등이 어디예요? 중국. 여기 없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일본은 빵.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안 나와요. 한국은 대여섯 개 나와요. 근데 저 갖고 절대로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창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몇 천억, 몇 백억, 그거를, 그래서 그 돈으로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유태인처럼. 그래서 지금에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죠. 밤 12시까지 국영수를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런 꿈을 꾸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못 꿔요. 옆에는 이길지 몰라요. 그렇지만 큰 부자는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학원을 가지 말고요. 놀아야 돼요.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많이 자야 돼요. 9시간 이상씩 자야 돼요. 그럼 애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너무 행복하죠. 밤을 9시간 자니까.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게 달라지죠. 좋아요. 나는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러면 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영수 잘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는 시험 다 없애야 된다고 봐요. 한국에. 미국에는요, 취직시험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만 있는 게 취직시험입니다. 신기해요. 시험이 다 어디나 시험이에요. 시험이라는 거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창업 비율 세계 1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돈이 많은 이유입니다.
이게 끔찍하죠? 우리 엄마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처참한 그래프입니다. 아이들이 왜 공무원이 되고 싶을까요?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엄마는 근데 문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공무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무원 되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표는 창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자처럼 투자를 해야 되고 아이가 사교성이 좋아야 되고요. 미국의 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냐? 별거 없어요. 긍정적이에요. 기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고 투자를 잘했고요. 사교성이 좋았고 도덕성이 높았고 별거 없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져 있죠. 공부 잘하는 아이는 없죠. 나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정확하죠. 여러분들 자녀들은 부자가 돼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노후 준비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미국에서 많이 쓰는 그 공식입니다. 4%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은퇴했을 때, 더 이상 수입이 없을 때 내가 얼마가 있어야 될까?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다 그러면 4%가 내 1년 생활비입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이 내 1년 생활비예요. 20억 있으면 8천만 원. 여러분들 다 각자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4%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재산의 4%를 내 노후 자금으로 쓴다. 그럼 지금부터 그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온 가족이 같이 해야 됩니다. 손자서부터 아들, 딸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당장 시작해야 되고요. 이 복리의 무서움을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복리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처음에는 내가 야 이거 갖고 부자가 될까 그러는데 나중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리에 대한 예인데 여러분 누가 와서 오늘 10억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0억을 받을 건지 아니면 오늘 100원, 내일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그래서 30일 후에 그 계산한 걸 받겠다. 어떤 거 받으시겠어요? A. 느끼는 대로 하세요. 괜히 B일 것 같으니까 하지 말고요. A. 10억. 네, 10억. 그죠? 10억이에요. 근데 답은 B입니다. B가 얼마일까요? 530억이에요. 530억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비하죠. 100원,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3200원. 미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사교육 뭐 꺼내봐야 뭐 50만원, 100만원 모아서 그럴 테니까. 절대 그게 아니죠.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면 71룰이라는 게 있어요. 71룰이라는 거는요. 그것도 굉장히 기억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1년에 6%를 벌었을 때 내 투자금의 2배가 되는 그 연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6%씩 벌었을 때 71을 6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12가 나오죠. 그 2배 걸리는 시간이 12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 별거 아니네. 그죠? 내가 1억 투자했는데 2억 되려면 12년이 걸린단 말이야. 에이 그럴 바에 백 사는 게 낫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내가 1억이 2억이 되는데 12년 걸렸는데요. 두 번째는 얼마 걸릴까요? 6년이 걸려요. 6년. 이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얼마 걸리죠? 3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2년, 5년이 걸리죠. 그 다음에 6개월마다 7개월에 2배가 되죠. 그때부터는 매일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30년 전부터 100만 원씩 꾸준하게 투자했다 그러면 그게 한 300억 돼요. 그거예요. 복리의 마법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꼬마가 큰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임금이 야, 내가 상을 내릴 테니까 너 원하는 거 해. 그랬더니 이
인도 이 꼬마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오늘 한 톨부터 주세요. 쌀 한 톨. 내일 2톨 주시고요. 모레 4톨 주시고 한 5년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바보 아니야? 당연히 해줬죠. 근데 임금이 전 재산을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리의 마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회사에 가면은 5% 준다고 그러죠. 20년 있다가 20년에 5%씩 준다고 그러죠. 4%.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죠? 복리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5% 주니까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건 복리가 아니라 단리예요. 복리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재투자했을 때 그 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사교육비를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돈이면 우리 아이가 적어도 10억 될 텐데 20살 됐을 때 1살 때부터 투자했으면 얘는 10억 될 텐데 그 돈이 어떻게 들어가요? 과외선생님 노후 준비시키고 있어요. 우리 남편 노후 준비할 자금을 가지고 엄마들이 과외선생님 노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1살 때부터 투자한 아이와 10살 때부터 투자한 아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유태인은 13살부터 하는데 우리는 몇 살부터 한다? 태어나자부터 한다. 유태인이 부자가 되는지 한국이 부자가 되는지 누가 부자가 될까요? 한국이죠. 1살부터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메리츠 직원 여직원하고 저하고 전국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전화를 다 했어요. 태어난 아이들한테 우리부터 지금부터 주식 투자한다. 근데 다 100%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부산에 있는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와서 딱 가려고 그랬더니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빌리언웨어가 될 거예요. 100억, 1000억, 조의 단위의 부자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손자들한테 지금부터 가야 되고요. 아마 며느리가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커요. 사교육비에 막 몇백만 원씩 쓸 겁니다. 저럴 때 데려오세요. 제가 한 20분이면 설득이 가능해요.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야, 손자 공부 잘할 필요 없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들, 딸들한테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태어나자부터 우리는 투자한다. 유태인은 12살부터, 13살부터 투자하지만 우리는 한다.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10,000명, 20,000명, 100만 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주식인가? 제가 주식 얘기를 잠깐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대부분 알고 있는 건 주식은 위험하다. 그죠? 또 주식 투자하면 패가 망신한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주식 갖고 엄청 성공했어요. 주식 갖고 엄청 성공했습니다. 왜 성공했을까요? 주식이라는 이해를 다르게 한 거예요. 저는 주식을 소유한다는 거는 나한테 엄청난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부자 될 확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왜냐? 내 노동력 갖고 내 월급 가지고는 죽을 때까지도 부자가 안 되는데 내가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게 나한테 꿈이구나. 내가 오늘 한 주 사고 내일도 2주 사고 커피값 안 먹고 친구가 사게 하고 그 돈으로 투자하고 옷도 친구가 빌려 입고 대신에 나는 그 돈으로 주식 사고 자동차 안 타고 그 돈으로 주식 샀더니 그 돈이 복리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부자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주식을 어떻게 해요? 소유하는 겁니다. 소유한다는 게 뭐예요? 회사를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싶은데 삼성전자 찾아가서 나한테 회사 팔아 이렇게 할 수 없죠? 주시장에서 사면 돼요. 내가 카카오를 갖고 싶은데 카카오 주인이 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요? 카카오가 만날 필요가 없죠? 주시장에서 카카오 주식을 사면 되죠?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많은 사람들 물어보죠. 주식 투자, 대부분 주식 투자 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죠. 또 자녀들한테 주식 투자 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주식 투자해서 패가 망신했다는 사람들 만나죠. 왜 주식 투자해서 실패했어요? 두 가지 이유죠. 제가 많은 연예인들한테 물어봐요. 연예인들 뭐예요? 텔레비에 나와서 전부 주식 투자해서 실패한 얘기만 하죠. 실패할 수밖에 없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데 실패했대요. 상장 폐지됐대요. 그래요? 야, 상장 폐기된 회사를 고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그 회사를 골랐어요? 그랬더니 뭘까요? 대부분? 이런 거예요. 누가 좋다고 그래서. 아니, 동업하는 건데, 내가 기업을 사는 건데, 그래서 그 회사는 뭘 만드는 회사예요? 글쎄요, 뭐라 그러던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실패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기업이 좋다고 그래서 주식을 샀어요. 그런 건 동업하는 건 똑같죠. 내가 그 기업의 소유권을 샀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사자마자 잠을 못 자요. 언제 팔을까? 그래서 20% 팔면 뭐예요? 증권에서 전화 오죠. 손님 20% 올랐으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하죠. 팔았어요. 근데 또 오르네. 그러니까 또 화가 나니까 또 사요. 근데 또 빠져. 그 다음에 또 주식 샀는데 10,000원 주고 샀는데 8,000원 됐어. 막 가슴이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억울해갖고. 그런데 또 증권에서 전화가 와요. 손님, 손절매 하세요. 이거를 투자라고 얘기해요, 한국에서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박이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라는 거는요, 인베스터라고 그래요, 영어로. 인베스터. 투자가. 여러분, 투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는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할 거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회사가 나중에 큰 돈을 벌겠으니까 나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벌려고 해요. 자기가 사타 팔았다 하려고 합니다. TV에서 나오는 게 뭐죠? 너무 신기하죠? 이번 주 수익률 얼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기자들이. 대표님 올해 주식 전망 좀 해주세요. 제가 답이 그거예요. 내가 그걸 하면 여기 안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내일 주식시장 올라요 떨어져요? 모르죠?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에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투자한 기업이 매출액이 늘어나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죠. 알 수 있죠. 그게 주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변동성과 위험이 있어요. 변동성은 뭐죠? 주식 가격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위험은 뭐죠? 내가 투자했는데 10년 후에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건 위험한 거죠. 위험은 컨트롤이 가능해요. 왜 컨트롤이 가능할까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과거 10년 보니까 매출액이 꾸준히 10% 올라가더라. 근데 어떤 회사는 매출액이 계속 떨어지더라. 그런 회사는 사면 안 되겠죠? 이 회사는 이익이 계속 늘어나더라. 줄어들더라. 가능하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근데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펀드라는 게 나온 거예요. 펀드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 거예요. 퇴직연금도 있고.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식을 사라 그랬더니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펀드를 팔고 주식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근데 어쨌든 주식을 사건 펀드를 사건 똑같은 겁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되고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길은 간단하게 5개월, 6개월에 일어날 수 없어요. 사람들은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와요. 대표님 덕분에 주식 투자 했는데요, 너무 놀랍게도 20% 먹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기운이 빠져요. 그래서 20% 벌었는데 얼마 벌었어요? 200만 원 벌었어요. 그래 200만 원 갖고 노후 준비된 거예요? 그거 아니죠. 부산까지 가는 마라톤을 뛰는 겁니다. 근데 샤넬백을 산 사람은요, 평양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 깨나도 이제 달성을 못 하는 겁니다. 방향을 정했고, 꾸준하게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평화롭고, 그 다음에 쓸 때면 돈 안 쓰고, 그러면 저절로 부자가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흙수저였어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직장에 가니까 미국에서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노후 준비예요. 30살짜리 직원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사인하라는 게 어떤 펀드에 집어넣을 거냐, 월급의 10%를 어떤 펀드에 줄 거냐, 그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한국에 왔더니 놀랍게도 직장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노후 준비에 대한 노자도 얘기 안 합니다. 완전히 무방비예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놀란 게 기업 강연을 가니까요, 다 뭐라 그래, 젊은 사람들이 다 코인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핸드폰을 쳐다봅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이걸 쳐다봐요. 이거는 도박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심각한 게, 그래서 금융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젊은 사람들이 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은 성장하게 되고, 또 뭐죠? 돈이 주식시장에 넘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돼요. 상장을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나도 너도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게 금융을 이해했기 때문에, 월급쟁이들의 10%가 계속 주식시장에 들어오니까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나오게 되고요, 또 애플이 나오게 되고 구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굉장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그 나라를 쓰러뜨릴 수도 있고 그 나라를 부흥하게 되는 거죠. 일본이 정확하게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쓰러졌어요, 일본은. 저는 일본에 여러 번 가면서 느낀 게, 일본은 희망이 없는 나라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고 있구나. 부동산에 집착하는 나라,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나라, 일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들 지금부터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한테 쓰이는 돈을, 사교육비에 쓰는 돈을 그 돈으로 투자로 바꾸셔야 돼요. 이건 절대절명입니다. 내가 막 재산이 1000억 있다 그러면 저는 걱정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라 그러면 지금부터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주식은 마켓 타이밍이 아니에요. 투자와 도박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요, 주식 투자 펀드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오늘부터 주식이나 펀드를 모으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내가 1년이 지났더니 S전자 주식이 지금 100주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도 몇 주 갖고 있고, 한국 주식도 몇 주 갖고 있고, 또 메리츠 펀드도 몇 개 갖고 있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재산이, 여러분들 집을 갖고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어저께보다 오늘 얼마 올랐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가 중요한 거지, 지금 수익률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죠. 수익률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펀드 골라주세요 하면 뭐라 그래요? 은행 직원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손님 6개월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이 무슨 펀드가 이거예요. 이거 사세요. 그러죠? 최악이죠.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펀드는요, 펀드 매니저가 존리고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투자 철학이 갖고 있고요, 이 회사는 어떻고, 이런 펀드를 사야 되는 거지. 3개월 동안 이 펀드가 제일 좋으니까 이거 사세요. 이거는 지극히 아마추어 중에서 아마추어인 겁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안 한 거를 후회하니까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마시고요. 우리 퇴직연금,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은 퇴직연금 가지고 투자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또 월등하게 꼴찌죠. 월등하게 꼴찌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국이 이렇게 역동적인 나라인데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 문명에 대해서는 세계 첨단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의 401k라는 겁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월급쟁이들한테 주식을 강제로 투자했더니 40년 동안 주식이 계속 오르게 됐고요. 여기에 백만장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한국도 그렇게 되라고 제가 많은 정치인들하고도 제가 유튜브도 같이 찍고 그러는데요. 아직은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 명이 바뀌어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한국의 금융을 다시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금융인이 많이 나와야 돼요. 특히 여성 금융인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딸들한테 금융인이 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국이 살 길은 금융이에요. 돈이 벌게 하는 거를 교육받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좋으면서 나쁜 거죠. 150살이 이제 평균 연령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달라야 되죠. 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대부분 갖고 계시고요. 퇴직연금을 통해서 주식 투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건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주식은 올라갔다 내렸다 하지만 결국은 올라간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저희가 제가 예를 드린 거예요. 우리 펀드에 대해서 제가 한국에 와서 파란 게 우리 펀드의 수익률입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 아시겠지만은 파란 게 우리 굉장히 잘했죠. 그 밑에 그 주황색이 코스피입니다. 근데 굉장히 너무 잘했죠. 근데 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들어왔어요. 저는 꾸준히 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올라간 거를 사요. 제가 저 때 과거 3년 동안 얻어먹은 욕이요. 정말 상상을 못하게 욕을 먹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저를 사랑한다고 느꼈던 사람까지도 저를 카톡으로 그냥 너무너무 욕을 하는 거예요. 돈 잃어버렸다고. 근데 잃어버렸을까요?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오래 투자한 사람들은, 꾸준하게 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팔아요? 여기서 팝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요. 그리고 저를 욕을 해요. 그게 우리가 너무 짧게 생각하고 펀더멘털을 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게 주식시장인 겁니다. 제가 이거 또 뭐죠? 이거 제가 운영했던 펀드예요. 미국에서 코리아 펀드 운영한 겁니다. 중간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이 우리 수익률이에요. 이때가 뭘까요? IMF 때 완전히 솔직히 말로 하여튼 작살이 났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기다리는 사람은 다 돈을 벌었죠. 근데 다 중간중간에 저거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기다리면은 결국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이게 투자가예요. 우리가 날씨하고 똑같아요. 어떤 때는 태풍이 불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해일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폭염이 오기도 하죠. 근데 그걸 일찍 맞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결국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송파센터 아까 보셨죠? 거기 방문하셔야 돼요. 제가요, 우리 펀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동안. 또 장사한다 얘기 들을까봐. 지금은요, 노골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하도 안 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끊고요. 아이들한테 주니어 펀드 가봤어요. 전 세계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펀드를 사주고, 생일을. 근데 이제 주니어들은요, 비대면이 안 돼요.
우리 직원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송파 센터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서류 하나만 작성하시고 아이는 안 와도 돼요. 어머니 신분증만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계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한 달에 10만 원 한다 그래서 제가 부자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 없어요. 돈이 없는 우리 아이들 부자 만드는 데 관심이 있고요. 우리 사교육비 끊게 하는 게 내가 목표입니다. 대신에 그 돈으로 투자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계좌를 열어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삼성전자 하나씩 사주고 있어요. 빵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단순히 아이들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부자로 만들려고 그러면요.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식에 왜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지. 근데 그거를 모르고 엄마가 오늘부터 나는 저기 주식 하나씩 사주기로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주니어 펀드를 가입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3개월마다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받아보시게 되면 펀드 매니저가 설명을 해요. 이런 펀드가 있고, 이런 우리 펀드는 너희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가 돼 있고, 넷플릭스가 있고, 디즈니가 있고, 맥도날드가 있고, 그 회사들은 CEO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설명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읽어야 되고요. 또 영어로도 보내요. 영어 과외는 끊어라. 이걸로 영어 공부해라. 온갖 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관심 있는 건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90%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지냅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펀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펀드를 만들었을 때 조롱을 받았어요. 기자가 연락이 왔어요. 이 펀드는 왜 이렇게 돈이 조금밖에 없어요. 없어질 펀드라고 또 어떤 기사가 썼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 펀드는 없어질 펀드래요. 왜냐? 돈이 모이지 않는 펀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이지 않죠. 우리 아이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한 거는 가입 숫자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한국의 희망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투자하는 아이들이 100만 명이 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기 송파센터에 저희가 사무실을 열고 1층에 열은 이유가 우리 아이들 적어도 사교육비를 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부자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줄을 쓸 줄 알았더니 하루에 2명씩 오고 3명씩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이만큼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려울까. 반드시 오셔야 되고요. 또 어떤 또 어르신은 막 강제로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며느리가 끝까지 안 하고 갔어요. 끝까지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탈북자가 왔어요.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탈북자는 제 유튜브를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본주의가 이런 거구나. 주식이라는 게 있는 게 저는 너무너무 흥분이 된다고 왔는데 남편은 자본주의 나라에서 태어난 남편인데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존니 대표 만나봐라.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요? 그래서 저희 오시면은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태어난 지 1년 미만 애들은 저희가 옷을 선물해요. 경제독립 옷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애들은 이제 분홍색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손자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유태인들이 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유태인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펀드를 서로 선물을 해요. 생일날 물건 사주는 거 아니에요. 물건 사주는 거 잊어버립니다. 손자들한테 펀드를 사주는 거예요. 너 생일 축하한다. 할아버지가 10만 원 사주고요. 또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요. 카카오톡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다 보내는 거예요. 노후 준비 도와주세요. 아이가. 그럼 10살짜리가 그 얘기하면 이뻐요? 미워요? 너무 이쁘죠? 그러면 10만 원 사주죠. 5만 원 사주죠. 그럼 걔한테 100명이면 5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500만 원이 거쳐요. 그 아이는 500만 원 같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걸 느끼게 되면요.
놀랍죠? 그게 유태인들이 하는 거예요. 서로 주식을 선물하거나 펀드를 선물하는 겁니다.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게 기록이 남잖아요. 할머니가 나한테 30년 전에 투자한 10만 원이 지금 얼마가 됐구나. 이거 엄청난 스토리인 겁니다. 제가 최근에 또 다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최근에 제가 하는 게 우리 버려진 아이들 있잖아요. 낳자마자 그런 수녀원 앞에 버려진 애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녀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 아이들한테 펀드를 사주는 거를 하고 싶다고. 전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수녀님이 어느 날 연락이 와서 포기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수녀원, 다른 수녀원에 계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반대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어떻게 주식을 사주냐. 그래서 저는 포기를 안 하고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이름으로 계좌를 터주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18살이 되면은 공화원에서 무조건 나가야 된대요. 근데 500만 원 정도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도 그 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네이션을 받아요. 그래서 1살 때부터 이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이 18살 됐을 때 적어도 몇 억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이 아이들이 독립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한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10,000원도 넣고 20,000원도 넣고 그 돈이 나중에 그 돈이 일을 해서 몇십억이 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이 사회가 따뜻한 사회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가 되고, 또 이 주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투자라는 걸 배우게 되고, 그 아이가 또 모르죠. 또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금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국은 그 나라의 경쟁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이 주식을 어렸을 때 공부하면 취직을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창업을 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아는 스타일란다라는 회사 있죠? 스타일란다라는 회사가 좋은 예죠. 그 옷을 만드는 거 좋았던 그 젊은 분이 30살, 30대 중반인데 자기 회사를 팔았죠. 얼마 팔았을까요? 6,500억에 팔았어요. 6,500억 팔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부자는 당연히 됩니다. 근데 엄마가 원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부자가 안 돼요.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잘 생소하신 분은요, 우리 성파센터에 오세요. 성파구에 있어요. 오금역 4번 출구. 네, 오금역 4번 출구에 오시면요, 1층에 있습니다.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오금역 4번 출구에 나오시면 다 보여요. 한 50m에서 100m만 가면 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장사처럼 보는데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예, 계좌를 일단 터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계좌 트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 반드시 하셔야 되고, 연금저축 보험이 있다 그러면 펀드로 이전하셔야 돼요. 절대로. 보험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교육비 투자로 바꾸셔야 되고요. 자동차 아시겠죠? 가능한 한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커피 사 먹으면 안 돼요. 커피 사 먹을 돈으로 투자하고요. 농담이 아니에요. 커피가 무지하게 큰 돈이에요. 커피가 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2잔이면 얼마죠? 10,000원이에요. 10,000원을 너무 우습겠어요. 그 10,000원이 펀드로 들어가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게 수백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펀드를 선물하는 거고요. 매일매일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아이들하고 주식 얘기를 하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우리 독립운동 하는 거 있죠? 독립운동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경제만 앞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사진 찍으셔 갖고요, 화장실에다 놓으세요. 제가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때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지? 그때 이거를 딱 그 프린트 해갖고요, 그 벽에다 놓으세요.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오늘 제 강연이요.
그래서 노동자가 되지 말고 자본가가 되라. 주식 펀드는 단기 수익률에 집착하지 마라.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문가고요. 그 주식 가격을 뭐 맞추려고 하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맞출 수가 없는 거는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희망이 보이죠? 근데 희망을 정말 보이려면 액션에 취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가난한 라이프를 사는 거였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라이프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과감해야 돼요. 사교육비 당장 끊고, 그 다음에, 그리고요, 이거 분명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학원 안 가도 잘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진리입니다. 근데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애는 딴 거, 부자가 될 확률이 더 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은, 옆집 애가 공부를 잘하면요, 치근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다 제일 공부를 잘하게 됐을까?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공짜로, 줌으로 강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시면요, 밤 10시쯤에 다 가르쳐 드려요. 주부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는 경제 지식을 저희가 교육을 하니까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뭐, 리츠가 뭔가, 또 중국 주식은 어떻게 되나, 뭐, 미국의 회사는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우리 주니어 펀드, 우리가 3개월마다 편지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같이 읽어주기. 아이하고 같이 보고, 또 우리가 주니어 투자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우리 클럽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주식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거는요, 가짜 돈이 아니라 진짜 돈으로 해요. 제 돈으로 합니다. 제가 도네이션 했어요. 그 돈 갖고 투자를 하고요. 남 돈 버는 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것도 아이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운동들이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 그러면 몇 번째 부자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2번째 부자가 될 거라고 했어요. 미국 다음으로. 저는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엄청난 포텐셜이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안 다본 데가 없죠. 근데 결론을 내린 거는 대한민국은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다만 한국 사람만 모른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낮추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공부 잘해서 부자 되는 나라는 없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니어 펀드도 있고요. 젊으신 분들은 셀러리맨 펀드가 있고 시니어 분들은 시니어 펀드가 있고요. 다 핸드폰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TDF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더 간단한 펀드예요.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하는 거고요. 우리 카카오 그걸로 할 수가 있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고요. 한국에서 이거를 만든 건 저희밖에 없어요.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겁니다. 이 수수료를 반으로 줄이기 위한 거예요. 펀드를 살 때 은행이나 이런 데 가지 말고 직접 핸드폰으로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죠. 네. 유튜브 채널이, 여기 있네. 유튜브 채널이 제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37만 명이 됐는데요. 거기서 안 올라가니까 좀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을 하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유튜브로 이제 금융 지식 이런 걸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에 속지 마세요. 가짜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식에 대해서는요, 가짜가 많아요. 요새 주식 투자 불안하니까 막 너도 나도 뭐 주식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 다 대부분의 경우 금품을 요구해요. 처음에는 그냥 어드바이스 한다고 얘기하고요. 나중에는 금품을 요구합니다.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달라고 그래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요, 그 돈으로 떼돈을 벌어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씩 받는 사람이 100명이면 어떻게 되죠? 2천만 원이에요. 100명이 아닙니다. 1000명, 2000명이 와요. 다 엉터리예요. 다 단타 얘기하고 다 그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거의 그 차트 보여주고 또 단기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자기가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주식은요 비밀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는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저 사람이 나보다 정보가 많겠지. 천만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한번 주식을 사면 안 파는 거예요. 우리가 카카오톡 샀다. 카카오 그냥 갖고 있고 10년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배가 되기도 하고 20배가 되기도 하고 30배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안 파는 기술입니다. 죄송하지만 파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런 몇 가지 진리죠. 주식 투자의 진리입니다. 투자가의 진리죠. 그러니까 특히 이 제도,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를 반드시 이용하셔야 되고요. 또 송파센터가 오금역에 있으니까 관심이 없어도 들으세요. 커피 공짜로 먹을 수 있고요. 그 커피값도 스타벅스 가지지 마시고 메리츠에 와서 공짜로 들면 그만큼 돈 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시간 강연인데 시간을 좀 끌었네요. 그래서 질문이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요즘에 코인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젊은 네. 사람들이 코인 많이 하는데 혹시 뭐 그 단타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를 추천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얼마든지 내가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이 회사의 가치가. 근데 코인은 내가 가치를 가늠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1억이 맞는지 5천만 원이 맞는지 500만 원이 맞는지 내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코인은 그렇다 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뭐 달러에 투자해라, 뭐 금에 투자하라. 저 그것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것도 내재 가치라는 거 없는 거거든요. 가격만 변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기업에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기업을 샀는데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데 가격이 20% 하락을 했어요. 걱정은 안 하죠. 근데 그 기업이 튼튼한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사겠죠. 펀드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래프를 보셨듯이 펀드를 샀는데 하락이 많이 왔다. 그래도 걱정 안 하죠. 근데 블록체인은 코인은 내가 걱정이 되죠. 내가 방향이 만약에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4천만 원이 맞는지 2천만 원이 맞는지 알 거.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걸 투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국민들이 지금 이제 주식을 투자하고 싶어 하는데 그 안전한 기업에 투자를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뭐 다 삼성이나 카카오만 살 수도 없고 근데 성장성이 있는 그런 회사들에 투자할 때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식 상장하는 회사들을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감시 시스템이나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안심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미 한국에도 있죠. 이제 금융감독원이라는 데가 있고 또 잘못하면 감옥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감옥 가도 그 액수만큼 살지를 않으니까.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좋은 말씀이세요. 그걸 이제 그 기업 지배 구조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투자한 사람들이 얼마큼 보호를 받는지. 근데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는 그게 아예 없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점점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특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관심들을 가지게 되고 옛날처럼 나쁜 짓 하기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한국 주식이 싸죠. 그러니까 얘들 쿠팡 좋은 얘기 들었고요. 쿠팡이 미국에 가니까 100조를 받았잖아요. 한국에 상장했으면 얼마 받을까요? 1조도 못 받을 거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한국 주식은 싸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적인 거고. 근데 그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그런 면에서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대표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아이가 지금 10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에게 주식 계좌창도 보여주면서 너에게 사준 주식이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수익률도 같이 공유하면 아이가 굉장히 흥미 있게 듣고 관심이 있어 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용돈을 얼마씩 주는데 그 용돈을 모으는 거 말고 쓰는 방법도 이제는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오는데 자기는 학교 갔다 와서 BTS 엽서를 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모으는 거 말고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면 좋을지 네, 제가 그 유태인 동네에 살면서 제가 유태인한테 배운 건데요. 그 유태인은 어떤 물건을 살 때 엄마가 안 사줘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맡겨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게임을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빠 구두도 닦고 뭐 이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유태인 그리스에서 온 유태인 그 돈이 엄청 부자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그 게임을 살라고 돈을 모은 거예요. 뭐 길거리에서 주스도 팔고 뭐 해서 이제 100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게임 사주세요 하니까 이제 게임을 사러 갑니다. 차를 타고. 미국은 온라인 게임보다 그런 그 게임 그 저기 소프트웨어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요새 얘기하는 게임스탑이라는 데 가죠. 그래서 게임스탑에 가서 사는데 이 아이가 몰랐던 게 있어요. 미국은 모든 물건을 살 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100불짜리 내면 100불짜리 물건이면 100불 갖고 못 사요. 107불, 108불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몰랐죠.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나 100불 모았으니까 100불 사주세요 그러는데 108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엄마를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좀. 엄마는 거절하죠. 미안하지만 다시 와야 되겠다. 8불 더 모아서 와야 되겠다. 근데 그 아이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되죠. 세금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되고, 한국 엄마는, 아이, 됐어. 엄마가 다 사줄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배우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이한테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가 돈이 만약에 1,000만 원 모았잖아요. 야, 과외비는 앞으로 네가 내. 그러면 아이가 과외비 낼까요? 안 낼까요? 사교육비 앞으로 네가 사교육비 써. 절대로 안 내겠죠. 엄마 나 그냥 공부할래 집에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아이들한테 절대로 신용카드 주지 마라. 그거는 아이한테 권총을 집어주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는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 젊은 애들 보면 특히 어린애들 보면 카드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돈이. 그리고 엄마가 나오는 줄 알아요. 엄마가. 그리고 엄마를 때를 쓰면 엄마가 준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한국의 아이들 보면 돈이 많으면 내가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 집은 50평 중에 살고 우리 집은 30평에 살면 50평에 사는 애는 이 30평에 사는 애를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잡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몇 평에 사느냐를 비교하게 되고 그런 건 굉장히 나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그 엄청난 비싼 그러니까 사립학교죠. 사립학교 엄청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사립학교 비용 들어가는 게 한 4천만 원 정도 돼요. 학비만. 근데 할렘에서 흑인 아이들을 일부러 초대합니다. 한 10% 정도를.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일체 안 내요. 그런 등록금을. 그리고
부자, 아주 그냥 엄청나게 부자죠. 엄청나게 부자와 아주 가난한 아이들을 서로 친구가 되게 만들어요. 자연스럽게. 없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친구가 될 수 있고, 인종이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한 부자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쓰는 것도 자기가 모은 걸로 쓰게 하는 게 중요하죠. 예. 저희도 주식 투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에 장기로 투자하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펀드를 운영해 보신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미국 주식만의 장기 투자의 장점이 혹시 뭔지, 그리고 몇 가지 장점들이 있긴 한데 드러난 거 외에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거냐, 한국 주식에 투자할 거냐, 그것부터 결정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은 얼마큼 하고 한국은 얼마큼 하고, 그거를 대답하기 전에 내가 갖고 싶은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투자하는 거고, 내가 미국에 있는 회사가 더 내가 갖고 싶은 회사면 미국에 있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기업에 비해서. 저는 한국 기업 중에서 지금 그 가격 대비 그 회사의 가치를 봤을 때 한국 주식이 싸다고 생각해요. 장기 투자 쪽으로 봤을 때는 미국 주식 좀 더 장점, 한국 주식.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라든가 그런 데서 굉장히 잘못된 지식이 전달이 많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투자해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번도 투자해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주식 보니까 다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 펀드 같은 경우는, 주니어 펀드 같은 경우는 한국도 투자하고 미국도 투자하고 다른 데 투자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골고루 투자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싶은, 우리 아이들이 갖고 싶은 회사가 어떨까? 이러면 맥도날드 갖고 싶겠죠. 또 넷플릭스 갖고 싶겠죠. 또 디즈니랜드 갖고 싶겠죠. 그런 주식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갖고 싶은 회사가 디즈니랜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사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회사가 어디 있냐가 중요하지, 그렇게 단정적으로 미국은 장기 투자해도 되고 한국 장기 투자해도 되면 안 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저는 한국 투자에 장기 투자했고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뭐 그렇게 우리가 아는 회사들을 오랫동안 투자했으면 돈을 엄청 벌었죠.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한 이유는 너무 잘못된 금융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얘기하는 거를 저 사람은 전문가라고 착각을 해요. 방송국에 나오니까 저 사람 나보다 많이 알겠지. 절대로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TV를 거의 안 봅니다. 특히 금융에 관한 거는. 왜냐하면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저렇게 저런 말을 함부로 하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펀드를 하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그 연금저축펀드는 반드시 하고, 펀드부터 채우고 나서 주식을 하셔야 돼요. 펀드는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요. 아니죠.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저축펀드를 하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55세까지 못 찾아요. 대신에 400만 원까지는요, 60만 원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안 하는 게 바보잖아요. 근데 이걸 제치고 내가 주식을 사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국가에서 하도 투자를 안 하니까, 노준비 안 하니까 세금 혜택을 주는데, 세금 혜택을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1,800만 원까지 못해요. 1,800만 원 채우고 해야 되는 거죠. 순수가. 그래서 퇴직연금은 당연히 회사에서 주는 돈이니까 그거 갖고 투자하고, 또 연금저축펀드는 노준비에 적합하니까 되게 55세까지 유지하면 되니까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돈이 남으면 개별 주식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개별부터 하는 거, 더구나 빚을 내서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예. 네, 시간이 이제 시간 관계상 됐으니까,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송파센터에 반드시 오시고 바라고요. 예. 네, 또 뵙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해주신 존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